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가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긴 하지. 난 시댁 갈 때마다 우리 친정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서 진짜 많이 놀라잖아. 장모님도 사이 좋으신데 다르긴 뭐가 다르다고 그래? 아니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 당신 없을 때 우리 부모님 진짜 살벌하게 다투시거든. 진짜? 내가 갔을 때는 매번 온화하게 맞아주셔서 전혀 몰랐는데? 말도 마. 우리 없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실걸? 서로를 왼수 보듯 한다니까. 아내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내줬다가는 제게 다시 물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 분이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야? 혹시 예전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거야? 아니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서로를 왼수 보듯 바라봤던 때가 있긴 했었지. 뭐? 두 분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진 거야? 이게 얘기를 하자면 아주 긴데 말이야. 다 나름의 사연이 있었어.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지. 뭔데? 진짜 궁금하다. 뭔지 말 좀 해줘봐. 근데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싫어하시거든. 내가 비밀 지킬 테니까 말 좀 해줘봐. 어? 아내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두 분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부모님의 사이는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악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양이와 쥐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양이였다면 아버지는 쥐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닭다라곤 했거든요. 여보, 이번 달에 우리 누나 생일인데 용돈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집에 아들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걸로 보여?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만 주구장창 챙기고 형님들이 어디 한번 우리 생일 챙긴 적이 있기나 해? 다들 그냥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야. 난 더 이상 돈 없으니까 당신이 더 벌어서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당신 진짜 양심이 없어서 너무 없다. 어떻게 나한테 돈을 더 달라는 소리를 해? 그것도 형님들 생일 챙긴다고. 당신이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 퍽이나 내가 돈을 주고 싶겠다. 아니, 매년 누나들 챙기다가 갑자기 안 챙기면 누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지. 형님들은 단 한 번도 내 생일 안 챙겼는데 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마. 설마 이 와중에 생일 안 챙겼다고 뭐라 하겠어? 그럼 그건 사람도 아닌 거지.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알았어. 그러니까 화 좀 내지 마. 라며 아버지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는데요. 그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엄마를 보며 뺑덕어멈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한 할머니와 고모들이 엄마에게 쫓아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집에 있었기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기억이 난답니다. 우선은 큰 고모가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더니 소리쳤어요. 옳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 여자가 남자 기를 죽이고 난리야. 옳게 독하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자자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너무해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뭐가 너무하다는 건데요? 잘 됐네요. 그 너무하다는 게 뭔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죠? 엄마도 작정을 한 듯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할머니와 고모들을 노려보며 외쳤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와 고모가 잠시 주춤한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대체 제가 뭐가 너무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들 생일 좀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인 거지. 지금 올케가 사이좋은 남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그 말인 거잖아. 어느새 고모가 작아진 목소리로
엄마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기세를 몰아 세 사람을 더욱 몰아붙였고요. 사이가 좋아요? 누가 사이가 좋아요? 형님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허구한 날 남동생 돈 빌려가서 다 날리고 돈을 갚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대체 누가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겁니까? 형님들이 한 행동은 날강도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면 낼름낼름 돈 가져가서 다 날리고 난 돈 없다 그러는데 그게 사이가 좋은 남매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이가 좋은 남매인 겁니까?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형님들이 저 몰래 그 애한테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해서 그 돈 갚느라 쇠가 빠지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형님들은 어머님 병원비 한번 보탠 적 있습니까?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던 엄마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듯 대자로 누워서는 다리까지 내저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동네 사람들 다들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시누이들이 날강도처럼 돈 가져가서 떼먹어도 꾹 참고 살았는데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하네요. 내가 서러워서 어찌 살겠습니까?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당신 동생 돌려보낼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나도 이제는 이 짓거리 못 해먹겠으니까 그렇게 사이좋은 남매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란 말이야. 엄마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세 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엄마, 아무래도 올케가 헷가닥한 것 같은데 엄마가 가서 말려봐. 왜 나보고 말리래? 니들이 다 꼬드겨서 데리고 온 거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봐. 그러게 내가 여기 안 온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사실 네 올케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하지. 네 올케가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게 다 짤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냐. 내 업보다 업보야. 엄마까지 갑자기 왜 이래? 진짜 미치겠네. 나야말로 미치겠다. 니들 다시는 네 동생네 집에 찾아오지도 마. 앞으로 나도 다시는 안 찾아올 참이니까. 알았어? 누구든 여기 네 동생네 집에 왔다 갔다는 소리 들리기만 하면 앞으로 내가 장례식장에 있다는 소리 들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할머니가 고모들에게 소리쳤어요. 애미야,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진짜 미안하다. 우린 이만 가보마.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와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 말입니까?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확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보다.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더욱 세게 다리를 내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옳게,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우린 이만 가볼 테니까 진정 좀 해. 미안해. 우리가 진짜 미안해. 결국 세 분이서 급히 집을 나갔는데요. 세 분이 집을 나서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곁눈질로 이리저리 살피는 듯 하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물었어요. 네 할머니랑 고모는 다 간 거지? 오, 다 갔어. 근데 엄마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다마다. 사람 말이야 가끔은 대차게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안 하면 절대 그냥 갈 사람들이 아니야. 아마도 당분간은 발걸음도 못 할 거다. 우와, 그럼 지금까지 엄마 연기한 거야? 대단하다. 엄마가 오직하면 그랬겠어? 이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네 아버지 힘들게 할 사람들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있겠어? 혹시나 할머니랑 고모가 물어보면 엄마가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다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엄마 근데 있잖아. 아까 엄마가 접시물에 코 박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했잖아. 갑자기 그런 말 하는데 나 진짜 황당했잖아. 엄마가 그랬냐? 엄마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나온 대로 말한 것 같네. 참네. 그 말 듣고 도망간 할머니랑 고모들도 웃기네. 엄마와 세 분의 모습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는데요. 엄마의 연기가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그 뒤 고모들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는 홀로 계신 할머니는 꼭 챙기곤 했는데요. 명절이나 생신 때를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그런 모습에 할머니는 항상 눈치만 볼 뿐이었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동안 고모 두 분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고 난 뒤 갚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던 모양인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엄마의 인내심이
폭발하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고모들은 지금까지도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가끔씩 연락을 해올 때마다 엄마가 아버지를 압박하곤 했거든요. 나랑 이혼할 거면 돈 빌려주고 아니면 그냥 연 끊고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누나가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말이나 꺼내본 건데.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형님들하고 연락하지 마. 당신한테 괜한 소리 하는 거야. 형님들 백화점 쇼핑 다니고 그러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돈이 없긴 왜 없겠어. 돈이 없는 건 우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엄마의 얼굴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였기에 아버지도 입을 꾹 다문 채 고모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고모 두 분에 대한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고 얼마 뒤 아버지도 고모들의 실체를 깨닫고는 배신감마저 느낀 채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많이 변해갔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워 보였어요. 이미 친가 가족들에게 대일 대로 대인 엄마는 독하리만큼 아버지를 몰아붙였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살자. 이 정도면 우리도 먹고 살만한 거잖아. 아들 결혼시키고 그러려면 어디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이렇게 안 아꼈으면 우리가 지금 집 한 칸이나 마련했을 것 같아. 이게 다 독하게 살아서 가능했던 거야. 거기다 이번 달 어머님 치과 치료비만 해도 엄청난데 더 아꼈어야 해. 알았다, 알았어. 내가 뭔 말을 하겠냐? 라며 아버지가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마냥 돈에 엄청 집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일일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야 할 정도로 엄마 눈치를 보곤 했어요. 어느 날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제가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긴 해요.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다. 네 엄마가 예전에 네 고모들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려서 그래. 한 번은 네 고모가 돈을 꽤 많이 빌려갔는데 네 외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돈이 필요해진 거야. 근데 가진 돈은 없지. 그래서 네 고모한테 말을 했더니 당장 갚을 돈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 그때 나도 정신이 들긴 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니까 네 엄마한테 심하다 그런 말 하지 마.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암튼 아버지는 계속해서 엄마의 구박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제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제 얘기를 듣기만 하던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가 저렇게 좋아지신 거라고?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그렇잖아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연을 말하려고 했어. 뭔데? 진짜 궁금하다. 근데 무슨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무지 재밌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게. 제가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지게 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거든요. 어머, 우철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도 잘 지내고 있죠. 혹시 그이랑 통화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절친인 우철이 삼촌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말고 들으라니요. 네? 우리 그이가요? 언제요? 언제 검사 받으러 가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요? 아니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날 뵐게요.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우철이 삼촌이야? 아버지가 검사를 받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위 내시경으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나 봐. 혹시 모르니까 나도 왔으면 하고 전화했단다. 뭐? 많이 안 좋대? 우철이 삼촌이 전화까지 한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다. 웬만하면 전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전화한 거 보니 걱정이 돼서 전화한 것 같구나. 아무래도 우철이 삼촌이 의사라 거기로 갔나 보네. 아버지도 걱정이 돼서 거기로 간 게 분명해.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지금 막 튀겨서 뜨끈뜨끈 맛있을 거야. 당신이 지금 치킨이나 튀겨올 때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당신 우철실 병원에 예약했다며 왜 말 안 했어? 뭐야? 우철이 그 녀석이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아무튼 의사라는 게 입이 싸도 너무 싸네. 내가 절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되겠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몸이 안 좋으니까 나까지 오라고 하는 건데. 아니야. 우철이가 의사라 원래 말을 좀 무섭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 걔는 뭐든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게 문제라니까. 작년에 검사 받았을 때 위에 작은 혹 같은 게 있었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별 문제가 없는데 나까지 굳이 오라고 하겠냐고. 그거야. 아마도 위 내시경을 하려면 수면 마취를 해야 하잖아. 그런 괴괴인에 따라서 바로 안 깰 수도 있거든. 아마도 그래서 당신도 오라고 하는 걸 거야.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킨이나 먹자고. 이거 식으면 맛없어. 아버지가 우리 손을 잡고는 식탁에 앉아서 치킨 다리를 엄마와 제게 건넸어요. 자, 얼른 먹어. 누가 모자 아니랄까봐. 둘 다 치킨 다리 엄청 좋아하잖아. 난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다니까. 아버지의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독하디 독한 엄마의 눈물을 처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버지 검진 예약날이 다가왔는데요. 엄마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얘, 엄마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너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알았어. 나도 시간 내볼게. 근데 아버지 말처럼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엄마 요즘 식사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혹시 아버지가 진짜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하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제가 나름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단숨에 제 말을 끊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아프게 왜 아파? 부정타니까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넌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못 들어봤어? 알았어.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화내지 마. 제가 엄마를 간신히 달랜 채 다음날 우철이 삼촌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자 아버지가 우철이 삼촌을 다시 한번 나무랐는데요. 아니 넌 뭐 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까지 연락을 그랬어. 아무튼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보, 우철이 애가 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매사가 심각했어. 그냥 전교 1등을 해도 맨날 죽상이었다니까. 그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할 때야. 얼마 전에도 내 대학 동문이사 한 명도 저 세상으로 갔다. 그 친구가 말이야. 너처럼 위에 용종이 있었는데 다들 별일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떠났어. 요즘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니까 우리도 이제 안심할 나이는 아니란 말이지. 우철이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의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수면 마취를 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환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결국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렇게 여행 같이 가자고 할 때 다닐 걸 그랬다. 이러다 네 아버지 잘못되면 어쩌니? 엄마, 그냥 검사만 받는 건데 너무 오버 좀 하지 마. 너 아까 우철이 삼촌 말 못 들었어? 얼마 전에 의사 친구도 저 세상으로 갔다잖아. 이게 남 일이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하기엔 아버지 너무 건강해. 그니까 진정 좀 하고 기다려봐. 라며 제가 엄마를 달랬는데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수면 마취를 하고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 한 분이 나오더니 우리에게 잠시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재수씨, 제가 보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육식은 좀 줄이고 채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그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위에 있던 용종은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봤던 작은 용종은 다행히 지금 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우철이 삼촌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철이 삼촌이 피식 웃더니만 엄마에게 농담조로 재미있는 말을 꺼냈어요. 재수씨, 이 수면 마취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면서 속에 있는 말을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형국이가 비상금 숨겨둔 거라도 있는지 물어봐 줄까요? 예?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간혹가다 묻는 말에 잠결에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검사도 다 끝났는데 한번 물어봐 볼까요? 우철이 삼촌이 여전히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간호사님도 피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음이 놓인 상태여서 그랬던 것인지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형구가, 너 혹시 비상금 숨겨놓은 거 있냐? 오, 있지? 우철이 삼촌의 말에 아빠가 떠듬떠듬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마른 침까지 삼킨 채 지켜보다가는 난데없이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 어디 있는데? 신발장 안에 공구함. 너 뭐 하려고 비상금 모았냐? 우리 마누라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순간 감격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철이 삼촌 또한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요. 재수씨, 우리 형국이가 재수씨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하더니만 진짜 미안하긴 했나 보네요. 그동안 잘못한 게 많긴 하지만 잘 좀 봐주세요. 형국이가 은근히 귀여운 면이 있었네요. 우철이 삼촌이 겨우 웃음을 참은 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항상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엄마의 말투가 한없이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얼마 뒤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신 뒤 두 분의 사이는 더욱더 좋아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지금까지도 사이좋은 인꼬부부가 되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가 눈만 꿈뻑인 채 듣고 있다가는 박수까지 치며 말했어요. 어머, 아버님 너무 로맨틱하시다. 그랬으니 어머님이 반하실 수밖에. 그렇지. 나도 우리 아버지 닮아서 자기한테 잘하는 거야. 맞네, 맞아. 진짜 신기하다. 수면 마취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이 제게 묻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참을 망설이다 큰맘 먹고 그날의 진실을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면 안 돼. 알았지? 뭔데? 뭔데 그래? 사실 그날 그 위내시경 할 때 말이야. 우철이 삼촌이랑 아버지가 짜고 그런 거야. 뭐? 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위 내시경 하면서 잠이 깰 때쯤 삼촌이 아버지를 깨워놓고 물어본 거야. 그니까 한마디로 두 분이서 작전을 짰던 거지. 나도 나중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몰라. 뭐? 그게 진짜야? 그럼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고 계신 거고? 당연하지. 절대 엄마가 알면 안 돼. 제 말에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 위 내시경을 위해 아버지와 우철이 삼촌이 약간 연기를 했었다고 한참 나중에 아버지께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덕분에 두 분 사이가 이렇게나 좋아졌는걸요. 그 뒤 아내는 장인 장모님을 위해 똑같이 해보고 싶다고 아버지와 상담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 방법이 통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